네, 최근에 VR, 그러니까 Virtual Reality, 네.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지행동 치료가 속속 네.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인지행동 치료는 뭐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인데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을 얹은 건데 네. 차이점이 뭘까요? 인공지능 가상현실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치료자로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환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치료 솔루션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라서 치료적인 접근성과 전문가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개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VR-CBT 하면 주로 고글 같은 걸 쓰는 건가요? 예, HMD라고 해서 네. 헤드 마운팅 디바이스라는 걸 음. 착용합니다. 그래서 완전히 덮이기 때문에 바깥이 안 보이고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기존에 그걸 저도 써봤는데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네,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네, 이게 뭐 현실과 잘 이렇게 흡사하지가 않아서 네, 뭐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? 네,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지금은 좀 실감이 납니까? 네, 요즘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그런 장비들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. 현실감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효과로서 상당히 몰입감 있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경험들은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모두 다 편안하게 할머니들도 이 HMD 장비를 쓰고 해보셨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. 아, 많이 좋아졌군요. 예. 그러면 이 VR-CBT 어떤 질환, 그 뭐 예를 들어서 공포증이나 네. 뭐 불안장애 그런 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내가 산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 느낌이랄지가. 예, 제일 네. 먼저 시작된 게 바로 그런 고소공포증 치료에 활용이 됐는데요. 높은 데로 못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뭐 직접 환자를 데리고 치료자가 가려면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고층 빌딩을 올라간다던가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던가 이런 식의 고소 환경을 유발해서 비슷한 감각을 느끼게 하되 이게 또 강점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2층까지 높이만 할 수도 있고 15층 높이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높이에서 점점 훈련을 시켜가면서 높여가는 훈련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가장 먼저 개발됐고 PTSD 전쟁에 나갔던 그런 전쟁 참여 용사들이 그 뒤에 전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장의 공포를 줄여주는 치료를 하면서 다시 전장에 노출된 것처럼 살짝 유발을 했다가 다시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. 다른 인지행동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출요법이라고 하는데 네, 그 이제 뭐 우리가 그 특히 패닉이라고 그래서 공황장애 네, 환자들은 폐쇄공포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. 네. 뭐 전철을 못 탄다든지 네. 버스를 못 탄다든지 이런 환경을 구현을 한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네.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분도 있고요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이나 그다음에 터널 지나갈 때 이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가 특정해서 공포를 느끼는 장소들을 저희가 가상현실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극장, 터널, 엘리베이터 안, 그다음에 그 자동차, 비행기 안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황을 느낄 때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지 방법을 우선 알려준 후에 그다음에 그런 현장에 노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이전에는 공황장애 환자들 있으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할 때 그룹으로 하잖아요. 네, 그러면 좀 좋아지면 팀 짜서 한번 가보세요. 네, 이렇게 했는데 네, 이거 이제 VR을 통해서 그렇습니다. 인디비주얼하게 예, 바로 개개인이 개개인한테 노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공포증에서도 네, 많이 사용한다면서요. 그러니까 무대공포증 같은 게 있는 분들. 예, 그분들한테도 그 뭐 관객을 10명 모아놓고 1000명 모아놓고 발표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10명이 앉아있는 강의실부터 1000명이 앉아있는 대강당까지 이렇게 다양한 발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중앙에 서갖고 발표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면서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제 옛날 펠로우니까 그 전임할 때 네, 중독을 전공했었는데 네, 그 알코올에서는 음주 제의 거절 훈련. 그러니까 네, 내가 술 끊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해도 그걸 네,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네. 이것도 가능하죠. 네, 맞습니다. 네. 바로 그것도 중독 전문의나 임상 심리사가 옆에서 음주 제의를 이렇게 해주고 그걸 거절하는 훈련들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형식이든 집단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가상현실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. 아주
오래된 친구가 와서 술을 권할 때, 아니면 상사가 직장 회식에서 술을 권할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.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가상현실 속에서 본인이 행동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역할극을 통해서 훨씬 더 그런 음주제의를 거절하는 방법들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. 그러면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보다 조금 효과가 더 좋을까요? 아니면 뭐 이 인지행동 치료도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여러 예.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네. 횟수가 좀 줄 수 있을까요?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제공해주는 인지행동 치료보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비슷하게 내면서 사람이 하는 효과를 대신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. 이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환자 입장에서는 일반 CBT를 받았을 때와 VR CBT를 받았을 때 좀 비교해 보면 네,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음. CBT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고 선생님과 꼭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가 이걸 쓰고 집에서 네.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네.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현재는 그렇게 집에 가정에 HMD가 구비되어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담센터에 오시거나 정신과 의원의 옆에 치료센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 오시거나 앞서 얘기한 TMS하고 네, VR CBT를 좀 결합하면 네,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TMS로 뇌를 자극해서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 VR CBT를 한다. 네, 그러면 VR CBT의 효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? 예,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법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정말 TMS를 하면서 VR CBT를 같이 한 논문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.